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치쌤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또 전교대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전교대가 이제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간단하게 전교대를 처음 오신 분들도 즐길 수 있게 프리뷰를 제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미리 보시면서 좀 전교대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또 전교대가 어떤 곳인지를 한번 알아보는 재밌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전교대에 개인적으로 제가 정한 슬로건은 다시 전교대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사실 저번 해에 전교대가 열렸지만 좀 코로나 시국에 불안한 상황에서 열렸는데 좀 이번에야말로 약간 축제에 걸맞는 즐거운 전교대가 될 것 같아서 순전히 제 마음대로 다시 전교대라는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배경사진은 작년 전교대 우승팀이죠. 대구교대 스윙의 색깔을 모티브로 해서 파란색만 살려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준비한 목차들입니다. 먼저 전교대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전교대가 뭔지, 그 다음에 전교대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전교대에서 주목할 만한 것들, 그리고 이번 조편성 분석, 그리고 마지막 후일담, 제 주저리를 끝으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전교대는 11월 말이라 상당히 추워서 옷을 두껍게 입었는데 이번 전교대 상당히 더울 것 같네요. 네, 작년에 저녁까지 남아있던 최후의 두 팀은 대구교대와 부산교대였습니다. 과연 올해 저녁까지 남아있을 최후의 두 팀은 누구일까요? 네, 먼저 처음 행사를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 전교대가 뭐하는 행사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교대는 전국교육대학교 티브대회, 공식 명칭은 미래유소년 지도자 전국교육대학교 티브대회, 줄임말로 통칭 전교대 또는 전교전이라고 불리는 대회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개최되고요. 10개 교대, 대구, 진주, 부산, 광주, 청주, 경인, 서울, 춘천, 전주, 공주 이렇게 10개 교대가 출전을 하고요. 서울교대와 경인교대는 두 팀으로 출전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대회는 연 1회 개최되고요. 교대별로 순환 개최가 됩니다. 개최지는 해당 교대의 연고지가 위치한 야구장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가령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부산 개최 예정이어서 사직야구장 또는 기장야구장에서 개최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옮겨졌고요. 서울에서 개최가 된다면 잠실야구장, 서울대공원 야구장 등에서 개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상금은 우승 100만원, 준우승 70만원, 그리고 3등 50만원이 수여가 되고요. 개인별 MVP 시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교대를 뛰지 않는 분들도 이 전교대를 즐길 수 있게 홈런 레이스라든가 원포인트 레슨 같이 풍성한 놀거리나 볼거리가 많아서 상당히 즐거운 축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주전으로 뛰지 않거나 또는 경기를 다 뛴 팀의 경우에는 이제 자기 교대 팀의 응원팀이 아니고 다른 팀이 응원팀일 경우에 응원팀 모자를 바꿔가는 이 당근마켓이 약간 열리는 그런 풍경을 여러분들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회 룰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12개 팀이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3개의 교대를 한 조로 묶어서 총 4개 조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저번 대회에서 4강에 든 4팀은 탑시드로 편성해서 예선에서는 서로 만나지 않게끔 배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A, B조 1위, C, D조 1위 간의 준결승을 실시하고요. 준결승 승자 간의 이제 결승을 토너먼트로 실시합니다. 즉 이기려면 우승을 하려면 예선에서 2경기 그리고 준결승, 결승까지 4경기를 성공적으로 마쳐야겠죠. 참고로 3, 4위전은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4강에서 패배하면 그대로 공동 3위로 대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예선에서는 잔류를 따지지는 않고요. 무승부 여부만 확인을 합니다. 참고로 1승 1패로 가끔 맞물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득실점 차가 아니라 득실점률로 서로 결정하기 때문에 얼마나 짧은 이닝에 많은 득점을 내는가, 그리고 얼마나 실점을 하더라도 최대한 덜 실점을 하는가도 상당히
큰 변수로 작용을 하는 것을 대회를 진행하다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경기 룰은 여러분이 평소에 자주 즐기는 티볼과 동일하기 때문에 별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10명이 전원 타격제고요. 마지막 상황의 잔루는 항상 인정이 되어서 그 다음 회에 타격할 때 잔루 주루가 그대로 시작이 되고요. 단 3회 마지막 공격 때는 당연히 잔루도 더 이상 만질 수가 없겠죠.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은 5대 5로 출전합니다. 중간에 5년 동안 15년부터 19년까지는 4대 6으로 대회가 이루어졌었는데 2021년 대회죠. 작년 대회부터 다시 5대 5로 바뀌어서 남학생의 비중이 한 명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찍어치기라고 하죠. 통칭 3m 안에서 공을 찍어치는 행동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첫 바운드는 3m 밖에서 튀어나가야 페어타구로 인정이 되는 룰이 있습니다. 네, 이번 대회 개최지입니다. 15회 정교대이고요. 12년 만에 부산교대, 부산에서 주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12년 전에 2010년에는 사직야구장에서 부산교대가 우승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사직이 아닌 기장야구장에서 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내년 개최지는 광주교대로 확정이 되어서 광주에서 대회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잠정 순환 개최에 따라서 큰 변수가 없다면 춘천, 인천, 청주 아마 이 순서대로 대회가 개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작년 정교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저는 지각변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작년 정교대를 이제 시작할 때 기준으로 시드팀이 광주교대, 서울교대, LG, 청주교대, 경인교대, KT 이렇게 4개 팀이었는데요. 작년 대회를 거치고 나서 올해 시드팀은 대구교대, 부산교대, 진주교대, 광주교대, 즉 광주교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의 교대가 바뀌었죠. 반대로 말하면 그 전해 4강권에 들었던 팀들이 모두 조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선부터 아주 흥미로운 경기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정교대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교대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즉, 작년에 11월 말에 개최가 돼서 올해도 가을에 개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6월 초에 개최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7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 안에 2번의 정교대가 개최가 되는 가장 짧은 개최 주기대로 이번에 대회가 개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는 이제 임고 1차를 친 임고 전사들이 와서 열심히 띄워주었는데 이번에 각 팀별로 또 4학년이 들어올지 말지도 조금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시드 4팀 중에 3팀이 집에 갔죠. 4강에 못 갔습니다. 과연 올해는 이 시드를 들고 있는 대구교대, 부산교대, 진주교대, 광주교대 이 4팀이 과연 시드를 지키고 5후까지 경기장에 남아 있을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대회는 6월 초에 개최되는 만큼 엄청난 더위가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저번에 늦가을, 초겨울에 개최됐던 저번 대회랑 다르게 체력 싸움이 중요한 변수를 차지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지각 변동, 영어로 gap is closing이라고 하죠. 점점 팀별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확실히 제가 현역으로 뛸 때랑은 다르게 이 팀별로 느껴지는 체감 난이도가 점차 비슷해지고 있고 예전에는 조금 약한 팀의 경우에는 우리가 실수를 해도 그리고 멤버를 좀 느슨하게 넣어도 이길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조금만 경기가 제대로 안 풀리면 언제든지 일격을 맞을 수 있는 다들 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우승을 한 대구교대 또는 7년 만에 4강으로 복귀한 진주교대처럼 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반란을 일으키는 팀이 어느 조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드팀이 아니더라도요. 그리고 그런 팀이 하나 나오면 대회는 상당히 재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편성 결과도 나왔는데 저편성 분석을 해야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매치는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 매치는 전력 분석의 목적이고요. 특정 팀이 우세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박이 하신다면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시드를 제외한 나머지 두 팀의 위치는 경기 순서에 따라 배정하였으며 포트 또는 현재 실력과는 상관없이 대진표에 나온 그대로 작성을 했다는 점 미리 먼저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1조입니다. A구장에서 경기를 하고요. 시드는 작년 우승팀인 대구교대, 그리고 청주교대, 서울교대, 두산팀 이렇게 세 팀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순서대로 오전에 2경기, 오후에 1경기가 열릴 예정이고요. 세 팀이서 엮인 것이 좀 많아서 좀 흥미로운 매치인데요. 먼저 대구교대와 청주교대는 작년에 예선에서 만나서 그때 당시에는 대구교대가 이겼었습니다. 그때 1승 1패로 맞물렸었는데 청주로서는 좀 아쉬운 게 경인교대를 잘 잡아놓고 대구를 못 이겨서 4강에 못 갔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교대 두산이 4강에 들었던 적이 2번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청주교대에게 져서 4강전에서 져서 3위로 마무리했었기 때문에 서울교대 두산의 입장에서도 이 조금 리벤지를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대구교대도 우승팀의 입장이지만 사실 편한 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거나 4강에 간 경험이 있는 서울교대 두산, 그리고 대구교대 스스로가 이제 좀 우승 후보라고 생각하는 청주교대가 같은 예선 조원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경기가 벌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물론 승부는 그날 해봐야 알겠죠. 네, 제가 생각하는 주목할 만한 경기는 대구교대와 청주교대의 맞대결입니다. 작년에 대구교대가 승리를 하면서 첫 번째 대결은 승리를 했는데, 만약에 올해도 대구가 이긴다면 약간 학교 간 상성이 잡힐 우려도 있고요. 청주 입장에서는 작년에 이제 복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예선부터 왔기 때문에 우승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운 매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경기를 잡으면 뒷경기가 상당히 쉬워질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네, 2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드는 작년에 3위를 한 진주교대가 차지하게 되었고요. 같은 조원으로는 경인교대 SSG팀과 전주교대가 뽑혔습니다. 진주교대 입장에서는 작년에 우승팀인 대구교대를 이긴 경인교대를 예선부터 붙는다는 점에서 조금 신경이 쓸 것 같고요. 진주교대와 전주교대는 작년에 이어서 또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진주교대가 승리를 했었는데요. 전주교대 입장에서는 작년에 패배를 되갚아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전주교대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조이지만 이 두 팀 다 4강권에 갈 수 있는 충분한 저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조에서 살아남는다면 아주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인교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작년에 우승팀인 대구교대를 이긴 유일한 팀입니다. 근데도 4강에 못 갔다는 것은 작년에 이 부족했던 부분을 잘 보완하면 올해 좀 더 높은 곳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그룹 2에서 한 경기를 본다면 저는 진주교대와 경인교대 경기를 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4강에 갔던 진주교대, 그리고 작년에 우승팀을 이겼던 경인교대, 그 두 팀이 맞붙었을 때 과연 어떤 상황이 생겼을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작년에 진주교대는 이 비슷한 상황에서 서울교대와 마지막 경기를 해서 서울교대를 이기고 4강에 갔는데요. 과연 올해는 마지막 경기 전에 어떤 상황이 생길지, 그리고 앞에서 두 경기를 하는 전주교대가 과연 어떤 경기력을 보일지도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B구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3조인데요. 3조에서도 리벤지 매치가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드는 전년도 준우승 팀인 부산교대, 그리고 서울교대 LG와 공주교대, 이렇게 세 팀이 3그룹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부산교대와 공주교대가 다시 한번 재대결을 하게 되는데요. 저번 정교대에서는 부산교대가 공주교대를 상대로 승리를 하였습니다. 서울교대는 작년에 4강을 목전에서 둔 NC쇼 진주교대와의 경기에서 아쉽게 패배하면서 4강 진출이 좌절이 되었는데, 이번에 조 구성원이 바뀐 시점에서 과연 부산교대와 공주교대를 제치고 4강에 갈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공주교대 입장에서도 이 해볼만 하다고 느끼는 게 작년에 경인교대 KT를 잡은 팀입니다. 꽤나 경기력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감각과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부산교대와 서울교대를 상대한다? 이거 쉽지 않은 재밌는 경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좀 주목해봐야 될 경기는 서울교대와 공주교대의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서울교대와 공주교대 둘 다 작년에 1승 1패씩을 한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4강을 노리려면 둘은 무조건 서로를 꺾고 일단 시작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또 서울교대의 작년의 경기력, 공주교대의 작년의 경기력을 봤을 때 저도 일단 첫 경기를 조금 봐야 올해 두 팀의 그 전투력이라고 하죠. 경기력에 대해서 정확한 견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팀 다 작년의 경기를 봤을 때 좋을 땐 저 정도면 충분히 4강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지막 좀 중요한 상황에서 시드 팀에 비해서 한 끗이 모자라서 4강을 가지 못했는데요. 올해 첫 경기를 보면 대충 견적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4그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드는 작년에 4강에 진출한 광주교대가 차지하게 되었고요. 소속팀은 춘천교대와 경인교대 KT 이렇게 세 팀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광주교대와 춘천교대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각 그룹마다 전부 다시 만나는 팀이 한 팀씩은 있네요. 당시에는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광주교대가 있었기 때문에 광주교대가 개막전 경기에서 춘천교대를 상대로 승리를 하였습니다. 과연 올해도 이런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가 광주교대 입장에서는 조금 주목할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춘천교대 입장에서는 반대로 작년에 이제 아쉽게 패배를 했지만 올해까지 패배를 하면 팀 간 상성이 잡혀버리기 때문에 올해는 절치부심해서 한번 이긴다는 마음으로 나선다면 또 그리고 첫 경기가 먼저 춘천교대가 경기를 하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인교대 KT 작년에 부산교대랑 무승부를 거둬서 좋은 경기력을 시작을 했지만 아쉽게 공주교대에게 패배를 하면서 1무 1패로 대회를 마감을 지었었는데요. 이번에 과연 광주와 춘천을 상대로 어떤 경기력을 보일 것인가 이게 상당한 관심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4그룹에서 주목해봐야 될 경기를 저는 경인교대와 광주교대의 경기로 꼽겠습니다. 광주교대 저저번 대회 우승팀, 저번 대회 4강팀이고요. 경인교대 저저번 대회 4강팀, 저번 대회 물려서 아쉽게 떨어진 팀입니다. 두 팀이 이 경기에서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4강 전망이 어두울지 밝을지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처음에 이렇게 그 유튜브 컨텐츠 목적으로 취재를 가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처음에 원래 부산으로 예정이 돼 있어서 되게 편안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려고 했는데 보은으로 바뀌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다행히도 집 앞이죠. 저희 집에서 30분이면 갈 수 있는 집 앞 기장야구장에서 전교대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솔직히 너무 기뻤습니다. 멀리서 오시는 교대 여러분들 조심해서 오시고 조심해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도 저도 경기를 뛸 때는 되게 막 긴장도 되고 진짜 막 흥분하면서 경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냥 즐기는 마음으로 대회에 놀러 간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모습을 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작년 대회 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가서 각 교대별로 작게는 한두 분, 많게는 세네 분까지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또 일부 몇몇 분들이랑은 그 이후에도 계속 친분이 이어져서 뭐 인터뷰도 하고 뭐 인스타 서로 팔로우도 하고 여러 가지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뭐 평소에 저 구독하시거나 아니면 영상 잘 챙겨 보신 분들 뭐 그냥 편하게 인사 많이 해주시고 즐겁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반갑게 인사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손에 삼각대 들고 한 손에 노트 들고 다니는 사람 있으면 아마 그게 저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라고 하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막판까지 다치지 마시고요. 저도 전교대에도 한번 다쳤어서 부상에는 정말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멋있는 경기 그날 보여주셔서 저랑 함께 인터뷰 길게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기장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치쌤이었습니다. 안녕.